지금부터 중동 상황 점검 긴급 관계부처 장관회의 관련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께서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시겠습니다. 외교부터 먼저 하시겠습니까? 네. 김진아 외교 2차관께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외교부 이창환입니다. 먼저 현재 중동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 28일부터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과 이에 따른 이란의 보복 공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SNS 등을 통해서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 등 이란 지도부 대부분이 사망하였고 4주간 군사작전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란 측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불법적인 침략 행위로 간주를 하고 이스라엘 및 영내에 있는 미군 기지 소재국을 대상으로 미사일 그리고 드론 공격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 상황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 이사회는 2월 28일 긴급 회의를 개최하여서 중동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2월 28일 상황 발발 직후에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모든 당사자와의 긴장 완화 노력을 촉구하였습니다. 현재 상황이 굉장히 유동적이고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만큼 외교부에서는 중동 상황의 변화에 대해서 재외 공간과 함께 면밀히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지 우리 국민 현황 및 안전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격 대상이 되고 있는 중동 지역 10여 개국에는 우리 국민 약 17,000여 명이 치료 중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현재까지 파악된 우리 국민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과 불안정성이 계속적으로 고조될 가능성을 모두 고려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안전한 귀국을 도와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재외국민 보호대책본부를 설치하여서 본부와 각 공간이 유기적으로 총력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2차례에 걸쳐서 주 이란 그리고 주 이스라엘 대사관뿐만이 아니라 현지 10여 개 인근 공간들과 함께 합동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서 현지 상황을 평가하고 우리 국민 안전 대책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군 기지가 소재한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카타르, 쿠웨이트 등 5개국을 대상으로 오늘 특별 여행주의보를 한시적으로 발령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란, 이스라엘 체류 재외국민 보호대책입니다. 우리 대사관이 유사시 현재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이 가장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모든 계획을 포함하여 교민 안전대책을 취해 나가는 중입니다. 본부에서도 신속 대응팀 파견과 예산 지원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 조치를 필요에 따라 취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현 상황이 이란, 이스라엘 양국을 넘어 중동 지역 전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여타국 내 교민은 물론 단기 체류자의 신속한 귀국 지원을 위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항공편, 정보 안내, 안전공지 전파 등 영사 조력을 적극적으로 제공해 나가고자 합니다. 외국은 앞으로도 중동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유사시에 대피 추진 등 우리 국민의 안전을 빈틈없이 확보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형일 재경부 2차관님 주요 내용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부 1차관 이형일입니다. 지난 중도 상황 발생 이후 어제 3월 1일 날 12시에 경제부총리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 상황 점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충분한 국내 비축유 물량 등을 감안시 수급 위기 대응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키로 하였습니다. 국제에너지반, 경제상황 공급망반, 금융시장반으로 구성시켰습니다. 이에 오늘 3월 2일 합동 비상대응반이 운영되었으며 총리 주재 긴급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통해 경제분야 합동 비상대응반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국제에너지 시장 관련 동향입니다. 리스크 프리미엄의 확대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당초 개장 시에는 WTI는 75불, 브렌트유는 81.6불까지 개장하였으나 장중에는 점차 하락하여 17시 45분 현재로서는 WTI는 72.5불,
브렌트유는 79.4불로 오름폭이 완화된 상황입니다. 국제금융시장의 경우에는 안전자산 선호 확대로 인하여 아시아 통화가 약세를 보이고 주가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달러, 스위스 프랑 등 안전자산 성격의 통화는 강세인 반면 위안화, 엔화, 대만 달러 등 아시아 신흥국 통화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아시아 정수기의 경우 17시 기준으로 일본 니케이가 하락한 반면 호주는 보합, 중국 상해지수는 상승하는 등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국채금리는 2bp 상승하였고 일본 국채금리는 3bp 하락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금일 아시아 시장에서는 리스크 프리미엄의 확대로 국제 유가가 상승했으나 개장 직후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축소되었고 주식 채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제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유럽장이 막 개장된 상황에서 유럽장은 좀 더 낙폭을 확대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므로 금일 저녁 미국 그리고 유럽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 이후에 내일 아침에 국내 시장 개장 전에 다시 관계부처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상황을 좀 더 점검키로 하였습니다. 중동 상황 관련 해운 물류 분야 간단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동 상황 발생 이후에 해수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상황 점검회를 3월 1일도 개최하고 3월 2일도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사, 협회 등 대상으로 중동 해역 운항 자제 공고를 공문을 시행하였고 호르무즈 해역 진입하는 선박들을 대기시키고 안전 조치를 당부하였습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 중인 우리 선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중소기업과 관련된 애로 관한 사항도 논의가 되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수출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서 중동상황 피해 애로 접수를 28일부터 진행 중이며 중동상황 관련 범정부 전파사항 발생 시 안내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선으로도 접수키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중동상황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피해 애로 접수 안내를 하고 그리고 관련된 피해 상황 현황을 파악한 이후에 피해 및 애로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합동 비상대응반을 중심으로 정부는 중동 상황 전개 양상과 국내 금융시장, 실물경제 영향 등을 24시간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상 징후 발생 시 준비된 상황별 대응 계획에 따라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하에 신속하게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과도한 우려를 하지 마시고 평상시대로 경제활동을 영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기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외교부 재경부 차관님뿐만 아니라 해수부와 산업부 차관님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질문하실 기자님은 손을 들어서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연합뉴스TV 배시진입니다. 지금 외신에서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사실상 봉쇄했다고 전하고 있는데 현재 정부에서는 관련해서 어느 정도로 상황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그리고 해협 봉쇄가 장기화될 거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있고 유가 급등 우려도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어떤 대응이나 지원책 준비하고 계신지 좀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네, 해양사무 차관입니다.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과 같이 현재 이란 군 측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다는 무전을 선사들에게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그거를 봉쇄하는 구체적인 조치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선사들은 호르무즈 해협 운항을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선언하는 선사들도 있고요. 우리 정부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으로 들어가거나 또는 나오거나 하는 것은 현 상황에서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운항 자제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 선박들은 그 밖에 오만만 주변에서 대기를 하고 있고요. 기왕에 그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배들은 페르시아만이나 또 호르무즈 해협 접근하기 직전에 아랍에미레이트 해안 쪽에 지금 계류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 통과로 인해서 우리 선박과 선원이 안전에 위험을 받는 일이 없도록 잘 상황을 관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유가 또는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가 부분 쪽은 그 전에도 이러한 상황들이 좀 있었던 것을 보면 그때는 단기적인 영향을 그치고 바로 안정세로 갔던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이 어느 정도로 장기화될 거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가변적인 상황이 있어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과거와 같은 패턴으로 갈 수도 있고 조금 더 갈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세계 각 기관들이 전망하는 것도 시나리오에 따라 각양각색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갈 거냐라고 하는 것도 지켜봐야 되는 문제이지만 장기화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예상하고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가격 변동은 국제 유가하고 같이 연동해서 움직이겠습니다만 수급과 관련해서는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선 원유나 석유 제품이 저희들 비축이 되어 있는 게 208일분이 비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유와 석유 제품과 관련된 수급 상황에 대해서는 장기화에 대해서도 대비가 확실히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가스 부분이 LNG가 있습니다. LNG가 있지만 중동산 LNG가 카타르에서 들어오는데 중동산이 우리나라 가스 LNG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로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호주 쪽이 더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또 하나는 3월부터는 가스의 수요가 날씨가 봄으로 이제 변해가면서 굉장히 낮아지는 그 기간에 이제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로 다변화되어 있다는 것과 수요가 줄어든다는 측면에서 LNG 부분에 있어도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비축 물량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할 때 LNG 부분에 있어서의 수급도 상당 기간이 장기화된다 하더라도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일보 최희슬입니다. 저 여행객들 단기 체류자분들이 공항에 발이 묶여서 귀국 항공편을 언제 탈 수 있을지 몰라 불안하다고 하시는데 혹시 대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주실 수 있는지 그 중동 국가 중에 귀국하지 못하고 공항에 발묶여 계신 분들 중에 귀국을 원하는 분들의 규모를 좀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각 공간에서 안내하고 있는 우회로라는 게 육로를 통해서 제가 상북으로 가는 건지 근데 이 경우에 그 개인분들이 육로를 통해 대피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하나 더 여쭤보자면은 현재 공격 대상이 되고 있는 중동 지역 10개국에서 우리 국민 17,000명이 치료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이게 우리 국민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말이랑 같이 이제 설명을 해주셔서 이게 치료를 받고 있는 거라면 피해가 이미 발생한 거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 여쭤보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그 어디에 치료라고 돼 있어가지고 여쭤봤어요. 네, 차관님 마이크 조금만 내릴게요. 네, 중동 지역에 이제 현재 약 17,000여 명이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되는 것은 장기 체류자분들 중심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는 것이고요. 단기 관광객들 그리고 환승객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숫자가 더 많아질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중간에 저희 대사관을 통해서 연락 주시는 분들에게 SNS를 등을 통한 안전 메시지를 전파를 드리고 그리고 대사관에 여러 가지 정보를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사관에 연락을 주시게 되시면은 관련한 항공편 안내를 또 대체적으로 해드리고 있는데 이 항공편 같은 경우에는 시시각각 상황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가 막혔다 어디가 뚫렸다 이것은 실시간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육로 대피 같은 경우에는 주로 현지에 체류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아주 오랜 기간에 대피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리고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대피 계획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 현지에 계시는 분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정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요. 일단 상황이 종료된 시점에는 언론에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 네. 네, 저 연합뉴스 TV 배시진입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리면은 증시랑 외환시장 관련해서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도 우려가 큰데 제가 재경부 출입이라서 이영일 차관님께 여쭤보자면 좀 이번 사태 증시랑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계시는지 좀 정부 대응책도 궁금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금융시장 이제 외부에 어떤 충격이 오게 되면 변동성이 이제 확대되는 게 이제 일상적으로 저희가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도 결국에는 이번에 상황이 얼마나 장기화되고 지속되느냐 이 여부에 달려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은 그거를 이제 쉽게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상황 속에서 계속 매일 모니터링 해 나가면서 필요한 상황 조치가 있다면 제가 조치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자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